그 확대 실습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부드럽게 잘하셨어요. 원래 이걸로 먹고 삽니다. 근데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확대한 것을 지금 한번 그 충전을 또 실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내시프로 블루와 프로테이퍼 골드에 대한 요약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원장님께서는 이제 원콘 테크닉으로, 그렇죠. 저는 컨티니스 웨이 컴팩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충전은 지금 두 가지를 다 이제 보여드릴 예정이고, 저는 이제 원콘 테크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 하기에는 좀 코로나 확대가 좀 부족한, 그쵸.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약간 이제 원콘 테크닉으로 하고, 최선명 원장님께서는 저보다 이제 훨씬 어려운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으로 해주실 거고, 일단 그 겉다뻗자 선택도 이게 보시면 요거는 이제 내시프로 블루 전용으로 나와 있는, 그리고 프로테이퍼 골드도 사실 전용 콘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난 스탠다드나 아니면 스탠다드도 잘라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공사 테이퍼를 이제 좀 잘라서 이렇게 쓰실 건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가격 차이가 요게 100개에 뭐 25,000원인가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250원이죠 하나에. 그리고 얘네가 100개에 6,000원, 개당 6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회사별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4-5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이런 걸 만났을 때 기절이죠. 엔도로 돈이 안 되는데 야 이거 너무 사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겉타포차를 한 달에 몇 개를 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몰딩이 돼서 좀 정확한 이런 그 겉타포차를 쓴다고 해서 한 달에 그래도 한 2만 원? 제가 경험상 보니까 겉타포차를 환자한테 쓰는 것보다 바닥에 흘려서 버리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웨지도 많이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웨지랑 겉타포차. 아무튼 그래서 저는 조금의 감수를 하고 저는 이제 전용 콘을 쓰는 편입니다. 좋죠. 세팅을 해보고요. 충전을 해볼 텐데, 드라이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드라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댑을 해봐야죠. 이렇게 이제 전용 콘으로, 얘네가 이제 08 테이퍼죠. 끝에는 08 테이퍼고 위로는 이제 테이퍼가 작아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이렇게 좀 재고 해야 되죠. 18mm 정도. 18mm 정도 이렇게. 18mm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충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컴핏을 먼저 해보고, 저는 예전에 이제 요 MTA 실러를 쓸 때 그 콘을 좀 작은 거를, 얇은 거를 썼었어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이제 MTA 양이 많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고 그냥 이제 맞는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현미경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기존의 오리지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화이트,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다 화이트를 쓰시나요? 저는 쓰게 되면 화이트만 쓰죠. 화이트만 쓰세요? 저는 이제 구치부는 오리지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치부는 화이트를 쓰는 편입니다. 경험상 보니까 뭐 화이트 이걸 떠나서 마스터콘이 근관절까지 잘 들어갈 수 있는 플로우면은 뭘 써도 사실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이트를 써볼까요? 네, 그러시죠. 화이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에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화이트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확인할 때 요런 이 정도 플로우로 힘을 줬을 때 나오겠구나. 이거는 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수산화칼슘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거를 바인딩해서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끌려 나오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지게 되죠. 끝까지는 안 채워지고 이렇게.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기포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울트라소닉을 핀셋에다가 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그 겉타포차를 이렇게 떠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제가 이제 그 기포를 덜 만드는 방법은 파이버 포스트도 똑같고요. 천천히 넣는 게 이제 우리가 그 베이퍼 락이 생기고 이제 그 기포들이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넣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작년인가 그 민경선 교수님께서 그 저널을 한번 내주셨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울트라소닉을 쳤을 때 근관자까지 좀 보이드 적용 실러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사실 이렇게 막 넣었을 때도 이미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많이 있어요. 상방만 끊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쓰던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에 사용하던 것들 그런 것들보다 더 이제 간단한 이제 것들로 이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이 기구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존에 우리가 그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을 할 때는 좀 복잡한 기계, 좀 고가죠. 고가를 썼지만 이제 좀 싼 기구를 쓸 수가 있고요. 그렇죠?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저렴하면서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오리파이스 커트 쓸 수 있는. 저도 이 제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해요. 그냥 여기 오리파이스 대고 한번 지지면 끝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너무 편하죠. 그래서 더 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안 쓰더라고요. 이걸로 그냥 이렇게. 근데 저는 요거를 이제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충전이 끝난 겁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상태에서 이제 실러로 했을 경우에도 사실 이제 하이드롤 프레셔를 위해서 이제 컴팩션을 조금 눌러주는 편이시고 그런 편입니다. 위쪽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건가요? 그렇죠. 마음의 위안이죠. 간단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을 사용하는 경우는 파이버 포스트 할 때만 사용을 하고 내진 계열 실러를 써야겠다. 그리고 그 뭔가 이제 프리퍼레이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만 그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을 쓰고 이거를 사용해서 되게 이제 진료 자체가 되게 심플해진 것 같아요. 시간적인 장점이 무지하게 크죠. 최소명 원장님도 언제부터 그러면 원콘 테크닉? 얼마 안 되셨죠? 저는 원콘은 옛날부터 적응을 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쓰는 케이스는 컨티뉴어스 웨이브 컴팩션이라는 게 포케날 기준으로 3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이제 상황이 환자분이 늦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0분도 안 남았는데 다음 환자도 엔도다. 그럼 어쨌든 오늘 환자가 증상이 없는데 캐나 필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이제 싱글콘 테크닉으로 필링을 하죠.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본인이 줄 수 있는. 그렇죠. 본인이 주네요. 어차피 재료 선택은 제 기준이니까요. 학문적인 거라면 또 학문적인 내용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걸 모든 임상에 적용하려면 저희가 보통 근관당 100만 원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지금 충전에 대한 그 고증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널에 요새 충전에 대해서 잘 실어주지는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실험이 안 돼서 근데도 지금 뭐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뭐 유럽에서는 몇 % 정도가 지금 싱글콘을 쓰고 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약간의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충전은 또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으로 프로테이퍼 골드를 확대한 거. 그다음에 저는 전용콘을 썼지만 전용콘이 아닌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최소명 원장님께서 보여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은 그 아까 신동엽 원장님께서는 싱글콘을 이용해서 필링하는 걸 보여드렸고 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컨티뉴어스 웨이브 컴팩션에 대해서 한번 필링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F3까지 성형을 했기 때문에 페이퍼 포인트는 30번으로 드라이를 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만약에 30번으로 MF를 잡았으면 저는 25번이라고 하는 마스터콘을 30번 GP콘 게이지에다 넣고선 잘라 쓰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마스터콘 자체가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조가 돼서 그러니까 찍어서 나오는 애들은 분명히 잘 맞지만 대부분 중에 이런 거는 핸드로 손으로 말아서 만들기 때문에 사이즈가 일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25번 마스터콘을 30번 콘 위에다가 GP콘 게이지에 넣고선 댕강 치죠. 댕강 치면은 이렇게 잘려 있는 요 단면이 30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제 근관자까지 한번 쭉 넣어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근관자까지 잘 들어가면서도 콘핏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런 상태. 오버가 되진 않았습니까? 네, 뭐 괜찮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제 엔도는 오버가 많이 됐던데. 제가 그거는 근관장 측정기부터 오버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 원장님하고 동일하게 실러를 충분하게 근관에다 좀 짜놓는 스타일이고요. 그다음에 이 정도 채운 다음에 마스터콘을 이제 근관자까지 넣죠. 이렇게 쓱 넣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마스터콘이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 마스터콘 여기 있는데도
얘가 실러를 밀면 앞쪽에 있는 실러들이 먼저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만 넣어주신다고 하면 사실 크게 보이드가 생기거나 이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관자까지 잘 도달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히트 플러그를 이용해서 이제 열을 가해서 겉터포처를 끊어내야겠죠. 자, 얘는 이제 메타에서 나온 EQV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요 동그란 테두리를 가해서 누르면 이제 여기서 열이 발생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리파이스에서 일단 저도 동일하게 커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부를 컨덴서로 다지는 거죠. 지금은 사실 제가 보여드리려고 오리지널 테크닉으로 하는 거지 저도 상부에서 이 커트하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저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그냥 마스터콘이 여기 찍 남아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쭉 밀고 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가 근관장이 18mm였으니까 적어도 한 14mm 이상은 들어가야겠죠? 근데 미리 원래 이제 이걸 어댑을 해보는 게 정답이죠. 네, 예. 그렇죠. 실러 넣으시면서 물론 약간의 프리커빙을 해주면 조금 더 잘 들어가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 겉터포처랑 근관벽 사이에다 자리를 잡고 열을 가하면서 쭉 밀고 들어가는 거죠. 사실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맞아요. 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오리지널 캐나를 못 쫓아가는 경향도 되게 많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서스테인드 푸시라는 거를 지금 근관장 3, 4mm까지 도달했을 때 꾹 누르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식은 겉터포처를 다시 근단부로 컴팩션하는 효과도 있고 여기서 이제 또 하이드로 프레셔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10초 정도 꾹 누르고 있는 다음에 최종적으로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까지 넣었다가 뒤로 잡아 빼면은 이렇게 이제 마스터콘이 나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떡이시죠.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 블락이라 그래요. 이거는. 네, 그렇죠. 네. 원래는 잘 잘 이렇게 분리가 되죠. 대부분 잘 분리가 되죠. 네. 이렇게 제거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콘덴세이션. 네, 그렇죠. 이 위에 쪽에 이제 좀 보고 사실 벽에 붙어 있는 겉터포처도 충분하게 제거를 해야지 우리가 컴팩션하기가 좀 쉬워서 조금만 더 제거를 하겠습니다. 얘가 나올 생각을 안 하네요. 네네, 거기까지 하셔야 될 달라붙어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기 있는 애를 바닥에 대고 잘 컴팩션을 해주시고 실제로 저는 컨티뉴어스 웨이 컴팩션 할 때 이 과정에서 현미경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벽에 달라붙어 있는 겉터포처를 좀 밑으로 좀 플랫하게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꾹 누르고 나서 파이널로 겉터포처를 연화시킨 애를 만나게 해야죠. 그렇죠.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2, 3초 정도 있다가 쏘고 올라오면은 사실 겉터포처가 차오는 무게에 의해서 이 옵출을 약간 위로 밀어내는 경향들이 있죠.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차 오르면은 이거 통으로 빠졌네요. 네. 다시 한번 해보시죠. 230도로 바꿀까요? 그럴까요? 방법은 있죠. 네. 여기까지 와서 그냥 커트하고 그렇죠. 네. 저희는 온몸이 다 편법으로 무장이 되어 있기 이런 거는 때문에 편집 없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뭐. 편집 없이 나가서 이러고 있다. 나도 별 수 없다. 이게 뭐 나이 타이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네, 좀 옆에서 신원장님은 온도를 너무 낮게 잡아주셔갖고 아까 제가 230도 한다 그랬는데 180도 하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겉터포처의 성상에 따라서 네네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뭐 제가 먼저 짜보고 한번 네네. 했었어야 되는데 네. 네. 제 잘못입니다. 네. 어떻게 저희 에이펙스 회장님을 제 옆에서 갈굴 수가 있겠습니까? 잘 됐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매우 있죠. 잘 됐습니다. 제 거랑 한번 비교를. 네. 사실 이거는 네, 뭐 별 차이가 잘라보기 없어요. 전에는 저희가 알 수가 비교하는 게 없죠. 크게 네. 의미는 없죠. 네. 이제 양상 자체가 아무래도 겉터포처 공간은 컨덴서 웨이브 테크닉이 훨씬 많은 당연히 것 많죠. 같아요. 당연히 당연히 많죠. 많은 것 네. 같고요. 그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MTA 실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 겉터포처 양은 중요하지 않다고 알려져는 그렇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레진 계열 실러를 쓸 때는 가급적이면 겉터포처 양이 많이 많아야 됩니다. 실러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누출이 적다는 거는 맞습니다. 일단은 알려져 있는 사실이니까요. 오늘 뭐 핸즈온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이고, 네. 이제
제가 케이스 몇 개랑 그리고 요약, 그 다음에 네. 이제 최성명 원장님께서 준비하신 뭐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또 그런 요약에 대해서 또 네. 한번 설명하면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편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제가 이제 레시프로기 처음 나왔을 때 사용했던 그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한번 보시면 일단은 굉장히 난해하지 않은 케이스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 보이는데요. 난해하죠.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저도 이제 원파일 시스템이라고 이게 듣고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렇게 근관장 바로 측정하고 여기까지 뭐 수월하게 예, 굉장히 어렵지 않은 증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제조사의 지시사항대로 25번 디스탈은 일단은 30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50번을 그냥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3mm 이내에서 3팩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냥 끝까지 쭉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예.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약간 코로나 확대가 부족하다는 것도 이스무스 부분이 약간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 NFC를 녹여내야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코로나를 더 확대한다면 그런 확률이나 이런 게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긴 했어요. 디스탈에 크랙이 있어서 시작을 했던 증례고요. 근데 이게 충전하고 났더니 이렇게 예, 페이턴시를 놓치고 엣지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근관장이 다시 이렇게 설정이 되는 이런 사태를 예. 그래서 누구나 이게 잘 모르고 했을 때는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짜였습니다. 이거는 실패했을 확률이 높죠. 높긴 하지만 100%라고 볼 수는 아, 없죠. 그렇죠. 네. 예. 신의 뜻이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크랙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이제 핑계도 약간 네. 환자분한테 딱딱한 거 드시라고 그랬겠네요. 빨리 빼려고. 네, 방건조 오징어는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건조된 거는. 네. 자, 아무튼 이제 그 다음부터 6번인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다르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코로나19 확대를 좀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을 거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글라이드 패스도 잡고, 그래서 이렇게 근관장 측정하고, 다시 글라이드 패스 잡고. 예. 저는 이게 좀 굴더라도 일단은 들어가서 이렇게 약간의 그런 일레귤러티라도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알파일러 같은 파일을 넣어서 좀 이렇게. 아, 이게 초창기부터 알파일럿이 나왔었군요. 아유, 그럼요. 아니, 초창기는 아니죠. 이거는 나중 케이스죠. 네, 나중에 그런 일이에요. 당할 뻔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팩으로 아까 우리가 핸즈온 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이제 좀 굵은 곳은 이제 40번까지. 근데 40번을 바로 쓰지 않고 25번을 거쳤다가 40번을 가는 거죠. 훨씬 더 안전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제조사에서는 뭔가 이제 편하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스킵을 하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는 스킵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필링하고 나면 이런 형태. 예, 그래서 이렇게 매지아는 그냥 40번을 하고 매주 링갈만 25번까지 이렇게 좀 굵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4006 테이퍼니까. 네네. 그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케이스도 그냥 근관장 재고 파일을 교체할 필요 없이 이거는 이제 다 넓었기 때문에 이제 글라이드 패스나 이런 거를 만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25번, 40번 이렇게 하면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조금 그 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파일 몇 개 갖지 않고 편안하게 그렇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스피디하게. 노말한 캐나에서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근관 치료를 하면서 절반 이상은 이런 걸 만난다고 보죠. 물론 이제 최성명 원장님께서는 어려운 증례가 훨씬 많겠죠. 여기저기서 니퍼도 오시고 하시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증례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필링하면 이 필링도 굉장히 간단하게 네.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원파일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좀 버리자. 그래서 웬만하면 25번부터 시작하고 글라이드 패스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만곡이 심하다면 사실 이제 다른 프로테이퍼, 골드, S1이나 이런 거를 추가로 사용한다면 더 쉽게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르나톰이나 그 다음에 지금 엔도로드, 마루치사야의 엔도로드는 오스템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파일들을 이용해서 글라이드 패스를 좀 더 굵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내원시에
마지막 최종 파일로 이런 내시프로 블루 같은 걸 쓰면서 마무리하는 것도 하이브리드지만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원 파일이 한 10번 정도 성형하고 들어가야 될 길이를 S1 같은 걸 먼저 써주면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S1 같은 걸 쓰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그 한쪽 방향으로 도는 컨티뉴어스한 무브먼트를 가진 파일을 사용한다고 하면 굳이 글라이드 패스를 R 파일럿으로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쵸. 오히려 컨티뉴어스한 거를 이렇게 쭉 쓰다가 마지막에 레시프로케이션을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이브리드 방법 중에 하나죠. 네, 저는 찬성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사용했던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커베이처가 있고 카시피케이션 된 거 이런 분류에 따라서 조금 파일을 추가하기도 하고 좀 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의 선택이 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상황에 그렇죠. 맞춰서도 필요하고 진료 스타일에서도 그런 게 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또 임상한 연수도 좀 상관이 있기는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오히려 이런 파일들은 약간 조금 숙련이 있을 맞아요. 때 쓰는 게 더 좋다고 나이테일을 볼 수 많이 있다. 써보시는 네, 분이 맞습니다. 쓰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 안전할 있어요.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내가 초심자다고 하면 프로테이퍼 골드가 더 그렇죠. 좋은 더 선택일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좀 이제 그 사이클릭 패티그에 굉장히 강하다. 예, 그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블루로 넘어오면서 더 예전 뭐 레시프록이나 이런 것보다는 더 좋아졌다. 클래식보다는 더 좋은 느낌이 있다. 이런 보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레시프로케이션 파일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지금 열 처리된 CMIR을 가진 이 레시프로 블루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굳이 이제 원 파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은 네네. 과거부터 이제 웨이브 1, 네. 웨이브 1 네. 골드, 그다음에 레시 블루인데 네. 저도 마찬가지로 원장님처럼 열 처리되는 파일을 선택할 거고 만약에 저는 이제 쓴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레시 블루랑 웨이브 1하고 같이 해보면은 웨이브 1 골드가 사실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서 느낌이 있다. 저는 오히려 그냥 웨이브 1 골드 쪽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예, 마지막에 이렇게 또 배신을 예, 한번 네, 때려야죠. 배신을 한번 하는군요. 예. 그게 아마 그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번호가 그렇죠. 35번, 06이라는 45번이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러십니다. 그 되게 35에 집착을 굉장히 하죠. 집착. 왜냐면 걔가 있어야지 사실 우리가 이리게이션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 그 35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죠? 별일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 저는 일단은 두 가지 정도의 파일 시스템을 구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선택했는데 지금 한 6개, 7개 쓰시죠? 크게 봅시다. 단면적이 큰 애, 작은 애를 기준으로 넣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한 두세 가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쓰는 것들은. 그리고 일단 그러다음에 열 처리된 CMI어가 훨씬 좋다. 근데 이건 파절됐을 때 그게 이제 약간 문제라 사실은 파절돼서 어디에 의뢰를 한다고 그러면 써주는 게 좋아요. 사실. 저는 무슨 파일을 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포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그냥 스킵하지 않고 쓰는 게 좋다. 예. 저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레시프록을 안 쓰시는 분들은 저 부분을 싫어서 안 쓰는 분이 많습니다. 이게 탁탁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근데 그 소리 때문에 뭐 치아에 파절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것보다는 환자분이 불편해하시는. 실제로 그 모터를 그러니까 모 회사에서 네. 컨티뉴어스하고 네. 레시프로케이션이 되는 모터를 들고 오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또 엔도를 받아야 되는 케이스였는데 네. 그 새로운 모터 두 개로 하는데 그 레시프로케이션 모드 자체의 진동이 본인이 만드셨는데도 이 진동이 좀 이렇게 확 좋지 않네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민감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한테 그런 컴플레인을 받아본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일단 레시프록이 이런 식으로 진동을 주기 때문에 치아에 안 좋은 힘을 전달할 것 같다고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반대죠. 이게 토션이 풀리기 때문에 치아에 가해지는 응력 자체는 더 준다고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논문에서도 그런 보고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 때문에 못 쓰실 이유는 없고, 다만 이거는 술자의 성향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중요시하시는 원장님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뭔가 심플하고 빨리 끝나는 걸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를 많이 하죠. 네. 저는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리도록 하고 또 이제 최소명 원장님의 프로테이퍼 골드에 대한 요약 네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이건 이제 레시프록이라는 회사 제품에서 나와 있는 자기네들 이제 어드밴티지에 대한 내용들이고 마찬가지로 웨이본에서도 당연히 장점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물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기 이거는 이제 기존의 오리지널 그 원 파일들이고 여기 이제 히트리트가 된 웨이본 골드하고 레시블루 자체는 훨씬 더 이거보다 더 좋은 물성들을 갖고 있겠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를 쭉 해보면은 이게 이제 결국엔 이 회사들 두 개 양쪽 내용들을 정리를 한 거고 여기 보시면 장점이라고 하면 되게 많죠. 일단 제일 큰 장점이 그렇죠. 시간이 짧게 좀 걸린다. 대신에 단점은 NaOCl 적용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 네, 그렇죠. 장점이자 단점. 그렇죠. 뭐 그래서 거죠. 그거는 좀 강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자적인 그런 측면이시네요. 그렇죠.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네. NaOC를 많이 써야지 아무래도 오염을 좀 제거할 테니까. 그다음에 뭐 한번 싱글 유즈라는 건 뭐 사실 뭐 기존의 파일도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뭐 사실 크게 뭐 장점이 좋다, 뭐 단점이 좋다 이런 내용들은 없지만 이건 이제 회사 베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도 검증을 한번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쭉 한번 이 내용들을 리뷰를 하는 저널들을 한번 쭉 찾아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갖다가 쭉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 이제 파일 개수가 좀 적다라고 하면 이제 중간 번호대가 없다든지 이런 장점들, 그다음에 아무래도 단면적이 좀 두꺼우니까 바이패스가 좀 되기 어렵겠죠, 세퍼레이션이 될 때, 그죠? 그다음에 이건 사실 뭐 누구나 다 아는 명백한 사실 그 기존에 열 처리되지 않았던 파일들은 트랜스포테이션이나 렛지 만들 가능성이 좀 많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건 좀 컨트로버시하죠. 네, 지금은 그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페인에 관련된 거는 사실은 이제 에비던스는 없는 걸로 이제 나는 있어요. 근데 느낌이 다들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동영상도 꽤 있었고, 그죠? 결정적으로 이제 NaOCl 적용 시간이 7번이 가장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냥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저널을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JOE나 IAEJ를 우선 쭉 찾았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쓰러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좀 심플하게 요약만 할게요. 선생님들을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이거는 반박 불가한 그런 저널들, 그죠? 우리가 원 파일들을 근관자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쓸 때는 MF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물론 로타리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론은 뭐 분명히 사이클 퍼티가 좋은 건 맞아요, 그죠? 그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이 요즘 특히나 열처리된 것도 상당히 적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사실 크랙 부분도 마찬가지고 데브리가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아까 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 파일을 쓰시는 선생님들은 사실 여기 많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심하게 진료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한번 렛지를 만들고 나면 사실 손이 안 가는 건 맞거든요. 원 파일 자체가. 그러니까 로타리하고 레시프로케이션 했을 때 데브리가 누가 더 많이 나가는가 이런 동영상들도 분명히 존재를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건 뭐 사실 열 처리하고 열 처리가 된 파일이라도 사실 결과가 저는 비슷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긴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약간 글라이드 패스를 만들었느냐 만들어지 않았느냐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있습니다. 생각으로. 저도 실제로 이렇게 블럭에서 깎아 보면은 블럭에서 깎는 건 이제 로테이션을 어쨌든 계속 반복적으로 말아 올린다라는 컨셉인 반면 얘는 이제 약간의 그 반대되는 각도에서 푸시가 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제일 중요한 거 어쨌든 저희한테는 타임 세이빙이 된다라는 거 파일 자체가 그다음에 사이클 퍼티그는 기존에 열 처리되어 있지 않았던 파일에 비해서는 당연히 좋다라는 거 그다음에 쿼터포처 제거하시는 건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저는 그 레시프로 클래식 레시프로 25번. 저 같은 경우도 프로테이퍼 유니버셜 F321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열 처리되는 애들은 이제 아무래도 쿼터포처 같은데 물렸을 때 파일이 좀 풀리거나 부러질 확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클래식 파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삭제율은 사실 정말 좋은 건 사실이에요. 원 파일도 그죠?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사실은 선생님들이 어떤 파일을 선택해서 내가 나한테 얼마큼 잘 맞춰 쓸 수 있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쉬운 말로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처럼 자기한테 잘 맞는 파일을 오랫동안 쓰다 보시면 거기서 분명히 좋은 테크닉도 나올 거고 세퍼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맞습니다. 좀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붓을 굉장히 많이 사시잖아요. 붓을 많이 사시.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네. 붓만 삽니다. 붓만. 붓은 가리진 않지만 많이 산다. 좋은 붓이 많을수록 네, 알겠습니다. 글씨 크게도 작게도 네, 쓰니까. 알겠습니다. 네, 근데 왜 프로테이퍼 골드에 대한 장단점은 또 얘기 안 해주세요? 프로테이퍼 네. 골드는 네. 사실 단점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기 안 했다. 파일 개수가 좀 많다는 많다. 거 파일 개수가 빼고는 많다. 도대체 얘를 자꾸 물론 또 하나 단점을 얘기하자면 저는 30 공부라는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F3를. 네. 오히려 제가 아까 넥스트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30, 오히려 07. 그냥 2508 쓰고 3007. 3007, 3506 이런 식으로 아. 가는 이런 게 훨씬 더 사실은 네네. 테이퍼를 줄여주는 게 분명히 치아한테도 좋고 네. 파일 세퍼레이션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근데 개수가 많은 게 단점이긴 단점이죠, 사실. 그쵸. 예, 이거 지금 약간 요새 개념하고는 좀 멀다. 예, 그리고 일단 테이퍼도 많이 큰 편이고, 이제 가면 갈수록 테이퍼를 이제 가는 거를 이제 선호하는 그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4편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닥터 스팁 스페셜, 내시프로 블루 대 프로테이퍼 골드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요? 그리고 핸즈온을 통해서 사용했던 파일이나 기구 이런 거는 모두 데놀몰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편 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